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많은 사람들의 여론,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상식이라고 봅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판단을 해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인 그 상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또 많은 정보, 또 각종 속해 있는 그 분야의 특수한 분야의 사람들의 생각,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특수한 사람들, 경험, 정보, 그다음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느냐, 그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상식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이렇게 봅니다. 집단지성이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모두 상식의 범주 안에 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정치 현실처럼 진영별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게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속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비상식적인 것들, 비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게 누구가 되었든, 그게 내 편이든 상대편이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성숙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 가수 나훈아 씨가 대구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6차례 공연을 강행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부산에서 이제 나훈아 공연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이게 방역 규정에는 위반이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훈아의 대구, 부산 공연, 이 코로나 시국에 이게 과연 상식적이냐? 또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광주를 방문해서 5.18 묘역, 또 광주 시내를 방문을 해서 5.18 유가족들도 많이 만나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집중적으로 화력을 퍼붓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과거에 대학을 다닐 때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구형을, 모의재판에서 사형구형을 한 게 사실이냐, 이런 것까지 트집을 잡고 나섰습니다. 이게 상식적이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과 이재명이 서로 아주 첨예하게 네거티브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이 이낙연을 공격을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낙연을 공격을 합니다. 이건 또 상식적이냐 하는 것을 한번 되묻게 됩니다. 먼저 가수 나훈아 씨가 대구에서 사흘 동안 6차례 공연을 한 데 이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부산에서 사흘 동안 또 6차례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테스 형 저도 좋아하고, 저도 지난 해에 그 추석 때 나훈아 공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정말 나훈아다운 공연이었다. 가수로서의 나훈아도 좋아하고 나훈아의 노래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 코로나 시국에서 지금 4차 대유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훈아 씨가 이런 공연을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점입니다. 대구와 부산의 경우에 그 방역 지침을 어기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점은 알겠습니다. 또 이 가수가 공연을 준비를 하면서 그걸 취소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페널티가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을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SNS상에 찬반 많은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공연을 하면서도 조심을 한다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확진자가 또 발생을 한다면 이건 파장이 엄청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을 굉장히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심을 하니까 확진자는 나오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지점은 이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여러 종이 발생을 전 세계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델타 변이가 발생을 했죠.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지면서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 코로나는 이제 별것 아니지 않느냐, 이제 정면으로 극복하자, 이런 또 한쪽의 흐름이 있습니다. 생각이 이거 이제는 독감 정도로 낮아진 것 아니냐, 변이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전파력은 높아지겠지만 독성은 낮아질 것 아니냐, 이런 섣부른 정서적인 판단이죠. 이런 판단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 다 답답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많은 다른 가수들의 공연, 미스터 트롯이나 이런 공연은 취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런 심리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하느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 계속 지역별로 다르게 발표하고 있는 이 코로나에 대한 대책, 거리두기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집회는 되고 어떤 집회는 되지 않고 공연은 또 이렇게 4,000명이 모이는 공연은 되는데 저녁에는 3명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헬스장의 경우에 강남스타일 같은 빠른 노래는 안 되고 패스형은 되고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식 이런 거리두기 정책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반발심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분위기가 더 커져서는 안 된다. 그게 과학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코로나에 언제까지 우리가 시달려 갈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의 흐름을 끊어야 하는데 그 흐름을 끊는데 그 정부의 방역 지침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전체 사회를 위해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는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넘겨야 한다. 극복해야 한다. 방역은 과학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나훈아 씨의 이번 공연 강행이 과연 적절했느냐, 나훈아의 이름값에 맞는 선택이었느냐 하는 점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이 광주를 방문해서 5.18 묘역을 방문을 하고 또 유족들도 만나고 또 광주의 경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이 어이가 없는 정도입니다. 윤석열이 5.18 광주 묘역을 방문할 자격이 있느냐, 그 묘비를 왜 만지느냐, 왜 울먹이느냐, 별의별 공격이 다 나옵니다. 심지어 윤석열이 대학을 다닐 때 모의재판, 법대 학생들은 그 모의재판이라는 행사를 가끔 갔습니다. 그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다. 검사로서. 그게 사실이냐?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럽니다. 5.18이 일어나기 전에 그 모의재판이 있었다. 윤석열이 그것 때문에 서울에 있지를 못하고 다른 강원도 내는데 피해 다녔다고 하는데 정말 지명수배를 받은 건 맞느냐? 이런 내용들이 윤석열 관련 서적에 나오면서 얘기가 됐다. 이런 영웅담이 사실이냐? 이렇게 또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윤석열이 대학교 때 모의재판을 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실도 확인해야겠죠, 정확하게. 윤석열 측에서 확인을 하지 않을까 보이는데 그 광주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한 그 자체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신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시기 문제가. 지명수배를 정확하게 언제 받았느냐? 지명수배를 받아서 어디를 도망을 다녔느냐? 이런 사실들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야겠지만 윤석열이 광주를 방문하는데 이런 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할 일입니까? 왜 5.18 광주는 민주당의 독점입니까? 민주당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5.18 광주를 방문하지 못하고 5.18을 얘기하면 안 됩니까? 윤석열이 갈 때 왜 유독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떱니까?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윤석열이 대구 가는 것은 별로 비판하지 않더만요. 어제는 또 최재형이 부산을 가서 부부가 함께 부산에 가서 쓰레기 줍기 운동을 벌였는데 왜 그것은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유독 5.18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호들갑을 들고 비정상적인 공격을 합니까? 이게 윤석열만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 야권 쪽에 누군가라도 5.18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방문을 하면 언제나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5.18이 갖는 상징성, 민주당이 5.18을 어떻게 이용하고 민주당이 5.18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객관적인 생각,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이다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비상식적인 헐뜯기입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헐뜯기를 하는 그 집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재명과 이낙연이 민주당 그 경선 과정에서 서로 이제 네거티브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 이재명이 이낙연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했다 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한 내용은 이낙연이 과거 전남지사로 있을 때 경북지사와 함께 박정희 100주년 기념사업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때 동서화합 차원에서. 그래서 박정희를 찬양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낙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면 안 됩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회에 전남지사가 경북도지사와 함께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면 안 됩니까? 또 그게 찬양이 됩니까? 저는 지난해 유튜브를 제작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국정 운영에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준 정치 보복을 끊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기존의 정치권을 억누르고 있던 그 권위주의를 타파하겠다라고 하는 행동, 또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 FTA를 자신들의 지지계층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점, 이런 점은 찬성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왜? 제가 김대중과 노무현이 잘한 정책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곧바로 김대중, 노무현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까? 왜 이낙연이 전남지사로 있으면서 경북도지사와 함께 당시에 이랬다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회에 서로 같이 동서화합 차원에서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업회에 같이 참여하기로 이렇게 해서 서로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비난을 받아야 할 일입니까? 이재명이 다시 사이다 발언을 회복하려고 한다. 좀 주춤하니까 최근에 지지세가 다시 사이다 이재명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무차별적인 비상식적인 공격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사이다라고 저는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사이다 쇼를 해왔을 뿐이죠. 이재명이 사이다가 아닌 것은 영화배우 김부서 씨와의 관계에서 보면 압니다. 피해자가 한 여성이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4, 5년째 계속해서 말이 일관됩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속아서 이재명 지사와 사귀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사이다라면 김부선 씨 문제부터 명쾌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뭐 바지를 내릴까요 말까요 이런 소리 할 게 아니고 뭐 사이다라면 사이다답게 그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그 어떤 종교 집단 또 계곡에 불법 영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이다처럼 명쾌하게 일을 정리한다면서 호들갑을 뜨는 그런 자세처럼 김부선이 정말 허언증 환자고 스토커라면 법적으로 그 법 좋아하지 않습니까? 고소 고발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한번 처리해 보십시오. 김부선 씨 문제를. 이낙연이 박정희를 찬양하면 안 됩니까? 이낙연은 박정희 기념사업회에 전남지사의 타이틀로 왜 참여하면 안 됩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공격을 보면서 민주당의 경선에 민주당의 지금 대통령 후보 경선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쏠리지 않는 이유, 많은 국민들이 외면하는 이유가 드러났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언제나 아주 재미있고 아주 기발하고 아주 산뜻하고 이런 면은 좀 모자랄지 모르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상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합리적인 부분, 상식적인 부분을 잃지 않는 것이 그게 좀 무뎌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게 언제나 우리 사회 전체의 여론을 결정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훈아 씨의 공연, 저는 부산 공연은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광주 방문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도 나도 나서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의 광주 방문이 무섭기 때문일 겁니다. 이재명이 이낙연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했다고 공격하는 것, 이재명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남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김부선 씨 문제부터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맙습니다.